문고리 3인방의 농단과 비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알면서 뭉갠 거 아니냐.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정인의 문건 났을 때도 비리 없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라. 내 옆에 누가 일할 수 있냐. 대우조선 문제로 경고 한번 받았을 뿐. 뭐 이재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안봉근이는 나한테 가방을 맡길 정도로 대통령께서 나를 신임한다. 그리고 정호성은 대통령과 최 선생님 중간에 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충성 경쟁을 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2014년 1월에 이게 작성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터져 나온 건데 시중 여론 속 안봉근의 위세. 대장이 신뢰하는 건 나쁘냐. 그리고 청와대 들어오려면 나 거쳐야 돼. 내가 대장한테 한마디 하면 뭐 수석 한둘 날리는 거 일도 아니야. 대장한테 말해서 뭐 차의원? 아니 국회의원 다 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문고리 비위 첩보가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그거 자꾸 까발리려다가 조홍천, 박관천이 물러났답니다.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은택, 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맞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네, 보안 손님입니다. 자, 이 보안 손님은 제2부속실 안봉근 비서관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별히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요구하는 외부 민간이니까 이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경호실장, 경호실에 전달합니다. 맞죠? 경호실에 명단을 적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이걸 관장합니다. 맞죠? 모르겠지만 제2부속실 소관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 비서관이 맞습니다. 사실은 보통 문제는 아니죠. 보안 손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언뜻 그래서 청와대 보안은 이미 무너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상당히 좀. 안봉근 비서관의 위세는 수행이잖아요. 수행. 네. 수행이니까 대단하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왜 묵묵히 일한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딱 잡아떼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글쎄요. 하여튼 크로스 체크를 좀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박한천 경정의 그때 그 정보 보고서 지금 훈련한 거 세계일보에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또 일부 대통령께서 직접 안봉근 씨가 술 많이 먹고 다니고 안봉근 씨의 형이 또 이렇게 그 개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국민들한테는 이 새 비서관이 아주 백옥같이 하얗다. 양털처럼 솜털처럼 하얗다.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또 우리한테 딱 잡아떼신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때 정윤회, 최순실 다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그렇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짬짬해가지고 다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알고 있었죠. 저 우병우 비서관이 그때는 그 실무적으로 했었고 저는 보고 다 알고 있었고. 문고리 3인방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우병우 하나 끼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문지방을 넘게 해준 건 유일하게 우병우였다면서요. 그렇죠. 비서관인데 그래서 그때 왕따 당한 분이 김영한 민정수석. 지금 그 비망록으로 지금 계속 나오면 얼마나 그 김영한 민정수석이 억울했으면은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김영한 수석의 어머님이 우병우하고 김기춘이 우리 아들 죽였다고. 그렇게 그 지금 기자들한테 그렇게 막 한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병우가 뭐 문지방을 넘게 해주니까 가가지고 문고리 3인방 약점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런데 언제 나오긴 나올 모양이죠? 아니 그 검찰 최고의 기술자인데 우병우 비서관은 이미 알죠? 그 약점을 다 잡고 또 컨트롤해 가는 거죠. 아 정말 무서운 참 차 교수님 권력 주변이 무서워요.
그렇죠. 권력 주변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 그것은 뭐 역대 뭐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당시 정윤회 문고 사건이 터졌을 때 문고리 3인방을 이렇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죽게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내 눈 안에 들보는 못 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말 그대로 지금 자신의 눈 안에 들 보였는데 자신한테는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은기 가지기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잘하고 하니까. 예, 잘하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하는 사람이 그자가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이제 둘러싸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전행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려고 하고. 안 보려고 내 눈에 둘보를 안 보려고 하고. 김기춘 전 이야기하는 사람의 보기도 물게 40년 그렇죠. 이야기하는 사람의 고자질을 그걸 남의 눈에 티끌로 생각하고 그걸 공격을 한 거죠. 무서운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런 인식 사고 방식 자체가 이날의 오늘의 비극을 잉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문석 박사. 조폭보다 더 끈끈한 관계, 피보다 더 끈끈한 관계는요. 공범 의식을 공유한 관계입니다. 같이 죄를 짓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기획하고 저지르고 하는 관계가 가장 세상에서 끈끈한 관계지요. 그러니까 뭐 서로 지적할 필요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에 의해서 정호성과의 공범, 뭐뭐의 공범, 뭐뭐의 공범 이렇게 해서 4대까지의 공범 관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종범, 최순실과의 공범, 김종과의 공범. 공범 의식이 가장 끈끈하게 작용했던 관계가 누구겠어요? 문고리 3인방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권력이 상당히 그래서 좀 무서운 건데 권력이 여러 개 제도적으로 견제 장치가 없으면요. 상당히 어떤 현상이냐면 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이때 조직 내에서 어떤 윗분이 어떤 50엄을 보이면 밑에 사람들도 다 따라해요.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최가 이렇게 빼먹는 걸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뭐 안둥 모른둥 빼먹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볼 땐 저분들이 상당히 최순실 따라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 조금 나오지만 이 진돗개까지도 진돗개도 제가 아마 아마 뼈다귀 빼돌렸을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문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청와대 내에. 안봉근. 저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시간이 같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이익 공동체라고 봅니다. 이익 공동체. 이익 공동체로서 뭐 일종의 가족 경영을 한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이 이너 서클에서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 바로 근접한 사람이 우병우, 그보다 조금 덜 근접한 사람이 김기춘 정도 아니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박채는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한 거 아닌가. 이게 네 재산 내 재산 할 거 없이 옛날에 최태민에서부터 흘러나온 재산이기 때문에 옷도 뭐 그냥 거기서 알아서 본인이 지급 다 돈 지불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네 돈이나 내 돈이나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이익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눈 감아 주는 것이죠. 뭐 그야말로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같이. 그 5사람은 뭐 운명 공동체이고 이익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맺어진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만 비서관 이름 팔고 대우조선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사람이 대우조선 들어갔다가? 그때 KT로 갔죠. 예. 그것까지도 다 그 보고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었나 몰라요, 그것도? 이름 팔아가지고 간 건데 덮어준 거예요. 이제만 그 비서관 빼고 이름만 판 거예요. 진짜로 아는 거 아니에요? 관계한 거죠. 관계했는데 이제 덮어준 진짜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재만 비서관이 인사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왜 총무가 인사위원회 들어오냐.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것까지 다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걸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딱 눈 감아준 거고. 제가 있잖아요. 이건 좀 추정인데 이랬을 거예요. 아마 최순실 씨가 빼먹으면서 빼먹을 때 명분을 세웠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문화계에서 좌파를 몰아내고 우파 문화의 맥을 세우기 위해서 차은택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딱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그런 정도로 한다는데 또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아까 문고리 3인방도 저렇게 하면 통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의 어떤 좌파 문화를 척결하고 우파 인사를 심어놓는 것이 다 명분 이 기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그래. 서로 알고 해먹었다 이 말은. 잘 배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잠깐 준비된 내용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제 안봉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봉근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조사받다가 그냥 집에 가 있나요? 집에 가 있죠. 청문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사춘기에 있는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 때문에 지금 못 나온 겁니다. VIP가 6시에 관저로 이동하는데 그때부터 뭐 중요한 인사에 관해서는 다 나한테 물어요. 그리고 나는 관저에서 VIP와 저녁 식사하면서 종합적 의견을 건의하고 그래요. 에? 알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별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으면 뭐 한 서너 명쯤 우리 그 저 대장께 얘기할 수도 있고. 왜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뭐 그러면서 술도 한잔 하셨겠지 또 같이. 그리고 누구 또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이번에. 내가 대장에게 한마디만 하면 수석? 아이고 하나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비서관이지. 그 사람들 실장보다 내가 더 결정을 했어. 내 앞에 오면 설설 겨. 지금 청와대 들어오려면 나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다 잡고 있어요. 좌우간 이 사람들이. 각 수석들이 자기들이 올린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그거 좀 어떻게 일찍 좀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돼가? 안 비서관 어떻게 돼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 앞에서 눈치만 보고 슬슬 기어. 그 사람들이 수석이라니까. 과음 상태 중에 정호성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이 VIP 측근, 최측근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대장은 나를 너무 신뢰해. 그래서 모든 걸 맡기잖아. 심지어 그 여자 개인 물품 들어있는 거 있지? 핸드백. 그거 꼭 들고 다니시잖아. 화면에도 봐. 근데 나한테 맡긴다니까. 내가 대장을 제일 잘 알지. 그리고 정부의 주요 인사 내가 다 관여하잖아. 대장은 퇴근 후에 개별 거론자에 대해서 나에게 일일이 물어보셔. 그러니까 나를 거치지 않으면 김기춘이도 대장에게 보고서 낼 수가 없다니까. 이러고 돌아다녔다. 이겁니다. 정호성이 안봉근이 이재만이 전부 순실이기 하고 그 정직자기 뽑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종으로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뭐 시키는데 토닥는 그날을 못 받고. 그러니까 월급은 거기서 나오더라도 말은 이 사람들 말 들을 때 박 의원이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저가 다 시키고 연설문도 그렇고 뭐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저가 보고하지. 야들은 일체도 가서 못해요.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 죽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방관하고 그 끝이라. 네, 대통령께서는 늘 TV 보면서 혼자 식사를 했다. 이렇게 저 청와대 조리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가끔 가가지고 안봉근 얘기로는 자기가 겸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겸상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아무거는 겸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서 그 김희영 거 아니에요? 상봉이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먹어보는 거 그거라고. 그때 잠깐 같이 겸상했다고요? 그것도 겸상이죠. 가서 혹시 무슨 독이 안 탔나 뭐 이런 거. 그러니 이런 게 정보 보고가 안 올라갔겠어요? 민정수석실에 올라가고 다 올라갔을 텐데 그거를. 근데 그때 민정수석실이고 민정비서관이 저 우병우니까 그러니까 우병우가 딱. 이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고리 3인방도 우병우한테는 말을 못한 거죠. 대통령도 우병우를 그렇게 잘라라 온갖 언론 국민들이 나서서 얘기도 못 자른 겁니다. 그 저런 정보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민정비서관실 아니면 민원비서관실 두 군데서 나옵니다. 정보는. 다 그렇습니다. 민원비서관실은 여러 군데서 들어온 그 국민들한테서 들어온 제보고 진짜 알짜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거기에서 수집한 정보거든요. 그걸 다 우병우가 쥐고 있으니까 문고리 3인방도 우병우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딱 이게 뒷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 까면 죽는 거야 다 같이. 그러니까 우병우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면서 범미꾸라지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보고서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놀랍잖아요. 김기춘 그 비서실장한테 김기춘이가라고 하잖아요. 보고서에 의하면은. 나이가 많아요, 안봉근이가? 안봉근 씨 그렇게 위세를 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 입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야 대통령의 여성 물품가 있는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 그럼 끝난 이건 거죠.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봉근 씨의 위세라는 건요. 저는 저 두 마디에서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민원인이라 할 경우에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대통령 핸드백을 여자 핸드백을 남자 아니 전화는 원래가 안봉근 비서관 통해야 전화가 됐다면서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행비서니까 당연히 휴대폰을 안봉근이가 들고 다니는 비서관이 들고 다닌 거 아닙니까?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받는 법 없잖아요. 그래야 폼이 나고 권위가 쓰니까 본인 받는 거 없어요. 받을 거 있어도 자기가 들고 있다가 또 비서관한테 주고갖고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기한테 수행비서들한테 이거를 저기 뭐야? 저는 차명진 의원은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아니요. 저는 제가요. 내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그죠? 알죠 안봉근. 저하고 친해요. 친하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영향력을 알아요. 이 사람이 단순하게 수행비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순실 씨가 옷 만들어드리고 머리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해드리면서 실제 내용적으로 대통령을 장악했듯이 이 안봉근이라는 양반이 단순히 수행하고 전화 바꿔주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그 옷에서 피부에서 오장육부로 이렇게 쭉 진입을 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길어졌으면 넥스트 최순실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명의 그래서 저는 이분의 영향력을 몇 번 제가 진짜 실감됐어요. 실감도. 말씀? 이분 덕분에 제가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옆에서 사진 못 찍어요 대통령하고. 근데 제가 이분 덕분에 제가 친박도 아니고 비박인데도 이 사람이 도와주니까 옆에서 사진 찍게 되더라니까. 늘 지금도 감사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안봉근 씨는 결론적으로 안봉근 씨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 대신할 대통령. 이렇게 건방들을 떨었으니요. 그리고요. 결론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전체 흐름을. 고인물은 썩어요. 대통령이 조금만 일찍이 사람을 좀 바꾸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